본인이 난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모든 소리가 다 잘 들리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지라고 오시지만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약간 피곤해 보이시네요. 되게 지쳤어 지금. 네. 4년차가 1년차를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나요? 아니 교수님이세요. 제가 모시는 분입니다. 아까 와이프한테 전화하는 것 같아. 널 늦는다고. 아씨 이렇게 안 보내주네. 화장실은 보내줘야지. 화장실도 안 보내주고. 물 안 먹었으니까 괜찮아. 네, 그렇죠. 물도 안 주고. 보니까 우리 조영상 교수님이 오신다고 해프님들이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516개. 와, 역대급인데요? 지금까지 한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그렇죠. 해요. 거의 절반 이상은 들어간 것 절반 이상 같습니다.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금 넣기가 애매했던 거 오늘 또 Q&A로 네, 바로바로. 오늘 조금 애매하긴 한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거든요. 돌발성 난청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재발 가능성이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예. 뭐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하죠. 뭐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가 30dB 이상 3일 이내에 떨어졌을 때 보통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복잡하죠. 네. 어쨌든 갑자기 어느 날 안 들린다. 자고 일어났더니 오른쪽이 갑자기 안 들리고 이명 소리가 커져 있고 그게 이제 돌발성 난청인데 돌발성 난청은 골든타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 시기가 중요하고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오셔야 맞아요. 네,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대부분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복용이 힘들거나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귀 안에 네, 고막 속에 직접 스테로이드를 찔러넣어서 주사를 하기도 하고 요즘에 뭐 고압 산소 치료하는 의료기관들도 있는데 의학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사실 청력이 회복 안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환자분들 심리고 그렇죠. 또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된 논문들이 일부는 있기 때문에 해봐서 손해 볼 건 없으니까요. 그럼요. 네, 어떤 치료든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좀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질환이다. 대신에 이제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귀에 들어가는 혈관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는 데다가 그 혈관 하나, 보통 콜라테럴이라고 하죠. 옆에 있는 다른 혈관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막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달팽이관 속에 물이 고이거나 아니면 청신경 종양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이비인후과를 가시는 게 맞는 거죠. 재발 가능성도 혹시 있나요? 있죠. 보통 고주파 난청 아니면은 플랫하게 떨어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데 저주파에 국한된 난청 그런 환자분들은 재발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게 약간 메니에르랑 연관이 있다 그런 얘기가 네. 그래서 저주파 난청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 어차피 MRI를 찍으니까 MRI를 찍어서 달팽이관 속에 있는 내림프 수종이 있으면 지금 비록 약 써서 좋아지시지만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라서 환자분들 예후 예측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개수가 많이 받았던 질문이거든요.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네. 이건 세 번째로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대댓글로 20개 정도 드렸던 질문인데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과 난청의 차이를 좀 알고 싶다. 본인 느끼기에는 청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처음 들을 때 인지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요 공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뭔가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져서 못 듣는 거다 막 이렇게 주변에 오해도 많이 받고 소리가 좀 뭉텅이져서 웅얼웅얼 들리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다른 소린 잘 듣는데 유독 사람이 말하는 주파수를 못 듣는 것 같다. 말귀가 어두운 거랑 난청이랑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건 진짜 청력 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지 사실 이런 거에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청력 검사는 한 번에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난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모든 소리가 다 잘 들리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지라고 오시지만 실제로 청력 검사를 하면 고주파수만 탁 떨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고주파수가 떨어지면 시읒, 피읒, 티긋 이런 말을 놓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이제 말귀가 어둡다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고 우리가 되게 편안하게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듣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요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청력이 아주 좋고 인지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많이 뇌가 피곤해져 있고 근데 대화를 할 때는 이 듣기 노력이라고요. 리스닝 에포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가용해서 써야 되는데 인지 기능에서 좀 뺏어와야 되는 그 영역을. 근데 이 인지 기능이 이미 다른 것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좀 딸려 있어서 많이 가져오실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소리가 왕왕거리기만 하고 못 듣는다. 이건 정상 청력이지만 정상 청력일지라도 또 한 가지는 정상 청력일지라도 코랑 귀랑 통하는 이관이 좀 열려 있다든지 고막 자체가 굉장히 얇아져
얇아져 있다든지 하면 뭔가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좀 울려 들리고 내 말소리도 좀 울려 들리고 그런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거는 진찰을 좀 보고 감별 진단을 좀 해서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면 네. 답변이 청소년이요. 탁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들으신 네. 분들은 한두 번 들으셨을 건 아닐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어. 군대 가가지고 막 선임들한테 혼나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검사했는데 정상이야. 네. 그래서 한번 기저질환이 있는지 청력 검사를 한번 해보고 뭐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원인들을 좀 뭐 찾거나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맞아요.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청력 검사가 간단한 검사니까 그러니까.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Q&A네요. 두 번째 Q&A는 예. 청력에 이상이 없고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귀에서 가끔 삐 소리가 나는 경우는 사실 누구나 있잖아요. 네네. 그거의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뭐 사실 이명에 대해서는 가설이 아닌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좀 못 잤을 때 달팽이관은 24시간 듣잖아. 우리 눈만 하더라도 잘 때는 눈을 감고 자는데 귀는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센서리 organ 중에서 항상 켜져 있는 게 귀랑 후각. 조금 피곤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스폰테니어스 파이어링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전기가 삐 새나가면서 그러면서 한번 쭉 들렸다가 몇십 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회복되는. 저는 그래서 그게 가끔 들린다고 하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아닌지 본인의 뭐 어떤 영양센터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낫지 그걸 질환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한 말씀드리거든요. 번씩 들리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 이명이 자려고 할 때 많이 들리는데 딱 누웠어요. 오른쪽으로 하니까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 왼쪽으로 하니까 안 들리는 것 같아. 자세에 따라서 이명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꽤 있더라고요. 쿵쿵 슉슉 거리는 것 자체는 아까 타각적이면 혈관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피 대부분은 어디로 가죠? 하체로 가죠. 바닥으로. 이때는 별로 잘 안 들리다가 누웠을 때 특히 오른쪽에 있는 뼈가 얇아져 있거나 오른쪽 안에 혈관성 종양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아놓으면은 혈액의 대부분이 머리와 오른쪽 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소리가 조금 더 커지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으면 그 소리는 좀 적게 들리는 병원을 가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거 말고 삐 하거나 윙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들은 귀가 가뜩이나 조용하면 제가 많이 들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용한 상황에서 내가 오른쪽이 문제인데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베개로 이걸 막아버리면 청력은 더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소리가 또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자세에 따라 이명이 좀 적게 들리면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특히 혈관성, 박동성 이명이 있는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높은 베개를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목 디스크, 다른 것들이 좀 유발될 수도 있고 사실 잠들기 쉽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하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침대 중에 리클라인 기능이 되는 침대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가능하시면 그런 침대를 써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침대들이 그렇죠. 있죠.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뭐 혈압이 높다면 혈압을 교정시켜야 되고 원인 질환이 그렇죠. 있다면. 실제로 CT나 MRI를 찍었을 때 문제가 있다면 수술적 치료로도 교정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치료를 하시다 보면 하나하나 해결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 조영상 교수님을 모시고 장장 6개의 영상을 찍었는데요. 역대급 아닌가요? 역대급입니다. 이달의 소녀랑도 3개 찍었는데 조영상 교수님이랑 6개를 찍었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생기면은 또 한번 제가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준 선생님이 이제 약간 작가 포지션으로 좀 가고 있어서 네, 은퇴하시는 건가요? 문제는 아니고요. 나는 저는 퇴직 못 역사 같은 거는 네. 하고 뭐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그런 네. 거.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다루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혹시 헬프님들이 또 댓글이나 이런 거 꾸준히 또 달아주시면 촬영을 또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